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행사와 축제 현장이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동물영화제와 명량대첩축제, 국제비엔날레에 전국 각지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상당수가 여전히 가족과의 동반 이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생활 불편과 교육 여건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목포와 순천 지역 신도심에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 그 속사정 취재했습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에 산업계 전반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주력 업종인 철강과 석유화업계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저녁 잘 보내고 계십니까?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초가을 기운이 완연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시민들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동물영화제가 열렸습니다. 해남 명량대첩축제와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9월 첫 주말의 풍경을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앙증맞은 걸음의 포메라니안부터 늠름한 모습의 도베르만까지 대회에 출전한 애완견들이 주인을 따라 움직이며 각자의 매력을 뽐내고 관중들은 시선을 빼앗깁니다. 오늘 개막한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에서는 국제도구쇼와 반려동물 박람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에 이어 저녁에는 레드카펫 행사와 개막식이 펼쳐져 전국에서 온 동물 애호가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반려견이 쓸 수 있는 용품도 많고 이렇게 같이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울돌목의 회오리 물살을 거슬러 일본 구루시마 수군 선단이 북상합니다. 수백 척의 외선을 막아서는 이순신 함대는 불과 13척. 한포를 앞세운 치열한 해상 전투 끝에 왜군은 물러가고 거북선이 승리의 영광을 알립니다. 명량대첩축제 이틀째를 맞은 해남 우수영에도 명량해전 당시의 영광을 감상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이들도 아주 신나게 관람했습니다. 지난 1일 개막 이후 첫 주말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 가족끼리 친구끼리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참여한 다양한 작품에 흠뻑 빠져봅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작품들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광주의 지역성을 강조한 만큼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화처럼 매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길어봤자 66일인데요. 그래서 꼭 찾아봐야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의 첫 주말. 선선한 날씨 속에 시민들은 풍성한 축제와 행사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016 목포 국제육상투척대회가 오늘 목포 유달 경기장에서 개막해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목포시와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포환과 원반, 해머, 창던지기 등 4개 종목에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등 14개국에서 6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리우올림픽에 출전했던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물론 일본과 러시아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나주시 다시면의 한 마을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하천 제방 둑을 들이받고 추락해 운전자 20살 엄모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19살 최모 씨가 다쳤습니다. 오전 6시 50분쯤에는 여수시 선원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63살 이모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기관 14곳이 이전을 완료하면서 빛가람 혁신도시는 제법 틀을 갖추게 됐습니다. 대형 건물과 상가가 속속 들어섰지만 혁신도시로 이주한 직원들은 여전히 생활하는 데 불편이 큽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정주 환경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73.2%로 부산 혁신도시보다 4배 넘게 높았습니다. 열악한 정주 환경 탓에 나홀로 이주 비율은 부산보다 나주 혁신도시가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이후에 정착 의사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전체 이주 의사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특히 직원들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여가 활동이 줄어드는 등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노조는 이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하루빨리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혁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통해서 해결해 가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교육과 문화 분야 등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해서 지방세 수입을 늘리자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공공기관도 학교 설립과 운영을 비롯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조항을 혁신도시 특별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살맛 나는 명품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지역 신도시로 전입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학교가 없다 보니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과 이전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4만여 명의 신도시가 형성된 목포 오감지구의 한 중학교. 중3 학생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인근에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 원더심 학교로 배정될 경우 매일 1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 누나를 또 멀리 있는데 배정돼서 힘들었는데 저도 또 멀리 있는데 떨어지면 걱정될 것 같네요. 목포 지역 고등학교는 모두 15곳, 원도심에 13곳, 하당에 2개 학교가 있지만 신도시인 오감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 전라남도교육청은 원도심에 있는 목상고를 신도시로 이전하겠다며 정부에 토용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자체 재원 투입이란 조건부 승인. 지난번 정기 투자 심사 때는 부적정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이번 재심사 때는 목포시의 부시 무상 제공에 의해서 조건부 자체 재원 이설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예산 지원 없이 도교육청 자체 재원만으로는 학교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올 초 순천 삼산중학교의 신대지구 이전 계획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신설 억제 방침에 따라 학교 신설과 이전은 어렵고 인근 학교와 통폐합 바라는 것입니다. 신도시의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과 이전은 통상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수년째 학교 없는 신도시로 방치되면서 학생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에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한진해운의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물량을 줄여나가 현재 고정 운송 물량이 없으며 현대제철도 현대글로비스 등 그룹사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경우도 유화 제품 대부분이 수출입의 벌크선을 이용하지만 한진해운의 경우 벌크선 운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낮아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민심 탐방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김무성 전 대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비엔날레를 관람한 뒤 세계 수영대회가 열릴 남부대 수영장에서 광주시로부터 대회 준비 상황을 들었습니다. 정치권은 여권의 비박계를 대표하는 김 전 대표의 이번 방문을 대권 준비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고흥 출신의 서정시인 고 송수권 선생을 기리기 위한 시문학상 시상식이 오늘 고흥 문화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송수권 시문학상에는 전국에서 90여 권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대상작인 봄바람, 은여우의 이은봉 시인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됐습니다.